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반하장의 수요일 코너를 맡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습니다. 휴가철이 가까워서? 아닙니다. 눈에 실핏줄이 심하게 터져서 오늘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실핏줄이 심하게 터졌을까요?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보고 있자니까 열이 받아서 실핏줄이 다 터졌습니다. 대책 없는 원전 포기 선언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전기료가 치솟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렇게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증거 여기 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생중계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또한 무조건 북한이 핵무기를 쏘든 말든 대화를 하자는, 닥치고 대화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날씨도 덥고 여름 받습니다만 7월 19일 수요일 적반하장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이제 임기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제, 그리고 대책 없는 원자력 발전 포기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구걸 외교 문제, 여러 가지 실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80%가 넘는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서 발표하는 것은 유독 높은 지지율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 지지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당협위원장 중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안병도 당협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어떤 전문가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저는 사실은 한국 정치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의 그 ARS로 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그 시스템을 최초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 20여 년 전 일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20여 년, 24년 동안 지속해서 여론조사를 저의 그 전문 분야, 제가 일하는 분야로 삼아서 특히 정치 사회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럼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실 수 있겠네요. 제 입으로 그 말씀드리기 그렇고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80%를 넘나들고 있는데 믿을 수 있나요? 글쎄,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브라질 국가 축구 대표팀이 축구 잘합니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하죠. 네. 그러면 우리 사회자께서는 브라질 국가대표를 응원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제가 브라질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셨는데 그건 절대로 지지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해서 80%의 국민이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직무수행평가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 수행하고 있나요? 잘못 수행하고 있나요? 이렇게 대통령 직무 수행을 평가한 것이 70% 혹은 경우에 따라서 조사기관에 따라서 80%까지 나온다는 것이지 우리 국민의 80%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기관 혹은 또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그 정계에 관련된 분들이 지지도와 직무수행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 80%까지 나오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제요. 그럼 왜 그러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직무수행 평가고 그 직무수행 평가를 해 나가는 과정에 또 일부 조사기관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조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무수행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대답이 뭐 객관식으로 그러면 1번 매우 잘한다, 2번 잘한다, 뭐 3번 못한다, 매우 못한다,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안을 주고 그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론조사를 하면 그럼 매우 잘한다, 잘한다가 뭐 하여튼 70%, 80% 나온다는 얘기인데, 근데 제 주변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 또 5점 척도고요. 척도를 5점 척도로 쓰느냐, 3점 척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 비율도 또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지지도 조사에 비해서 직무수행 평가는 대개 보다 긍정적 성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지도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상대를 고려해서 낮게 나타남에 반해서 이 직무수행은 대통령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대에 비해서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지 어떤지를 평가하는 것이죠. 그것을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 직무수행 평가는 여론이나 언론에서 어떻게 그 내용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직관적 변동성이 큰 거죠. 지지도는 그렇게 크게 저 시기에 따라서 크게 변동하지 않는데 직무수행은 한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그냥 몇십 퍼센트가 오르내리락 할 수 있는 겁니다. 언론의 영향을 많이 받는 언론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1등 공신은 역시 일반 그 언론이라고 볼 수 있죠. 특히 방송도 그렇고 뭐 어쨌든 일반 언론들의 영향을 받고 직관적으로 국민들이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잘할 수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못하지는 않네 하면은 이제 그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갖는 것이 바로 이 직무수행 평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론조사를 할 때 꼭 지켜야 될 몇 가지 원칙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겉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 여론조사의 전체 퀄리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 샘플링 과정입니다.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다고 할 때 이 전체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표본 집단을 얼마나 정확하게 추출했느냐에 따라 그 퀄리티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많은 조사기관이 노력을 하면서 최근에 전화 여론조사를 위해 RDD 방식이라는 것을 씁니다. 랜덤 디지털 다이얼링 해서 그 전화번호를 생성을 하는 거죠. 생성한 전화번호를 가니까 모든 전화번호에 그 추출될 확률이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RDD 방식을 써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면 ARS 여론조사의 경우 3 내지 4%의 응답률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그 전화 면접 조사의 경우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9 내지 10% 정도의 그 응답률을 보입니다. 응답률이라는 것은 이제 전화가 연결이 됐을 때 10명이 연결됐을 때 1명이 끝까지 응답해 주면 10% 되는 거고 9명은 처음부터 싫다 하든지 도중에 끊든지 이게 이제 그 응답률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이게 선관위의 여론조사 여심위에 가서 보면은 그 결과를 다 올리게 돼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엊그제 했었던 그 리얼미터의 조사군요. 이거는 조사 응답률이 4.1%, 무선 전화의 경우 4.3%, 약 4%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갤럽 조사를 한번 보죠. 이 갤럽 조사는
무선 전화 면접 조사 응답률이 20.3%. 갤럽이 근데 유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 비율이 제일 높게 나오는 여론조사 업체가 갤럽 아닌가요, 요새? 잠깐만 더 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유선 전화 면접이 14.2%. 그래서 다른 조사기관에 비해 응답률이 몇 배 과도하게 5배 정도 높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갤럽만이 뭐 특수하게 RDD로 돌렸을 때 그 갤럽 조사에만 사람들이 갤럽의 신뢰성을 두고 응답을 많이 해준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추론컨대 소위 패널 집단을 형성해서 응답을 받고 있다라고 추론할 수 있습니다. 여심위에서 이 조사를 위해 걸어놓은 옵션, 굉장히 중요한 그 제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성 연령별 오차를 막기 위해서 성 연령별로 쿼터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사기관이 이 쿼터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 패널 집단, 즉 여론조사에 응답해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패널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그쪽에서 20대, 30대 내지는 혹은 응답자를 추출해서 질문을 하게 된다면 이런 높은 응답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패널 집단을 형성해서 조사를 하게 된다면 명확히 말하면 그것이 RDD의 그 랜덤한 그 무작위성을 지킨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널 집단의 경향성이 처음에 뭐 정치적 경향성이 결정이 돼 있다면 거기서 벗어나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요약을 하자면 이제 여론조사는 5,200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뭐 1,000명이 됐던 2,000명이 됐던 무작위로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보통의 경우인데 패널을 구성해 놓는다는 것은 미리 이제 어떤 여론조사 업체가 우리가 여론조사 전화를 걸 수 있으니까 당신이 그거를 좀 응답을 해달라 미리 약속한 사람들이 뭐 그게 뭐 5,0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이렇게 어떤 그룹을 미리 정해놓고 그렇죠. 그 그렇습니다. 안에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여론조사 기법상 그런 위험성과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패널 구성 조사를 여심위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허용은 되는 방식. 허용은 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오류와 이런 이 잘못된 결과, 오류의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신문지상에서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갤럽에서 한 게 유달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인 직무수행 평가가 높게 나오고 또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매번 갤럽에서 한 거는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10%를 넘은 적이 없는 거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다른 업체에서 한 거에 의하면 뭐 15%도 나오고 뭐 14%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 갤럽은 계속 그런 어떤 패널 안에서 지금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지금 나온 응답률의 결과로 봐서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뭐 다른 업체보다 응답률이 4배, 5배 이상 높게 나오니까. 네. 그러면 이게 여론조사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 업체에서 미리 구성해 놓은 패널의 성향에 따라서 이게 뭐 그냥 정해진 거 아닙니까? 결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큰 흐름, 여론조사의 이제 큰 흐름이 아주 과격하게 바뀌거나 하는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좀 어느 조사 기관이 좀 이런 면에서 계속 특정한 정당이나 특정한 정치 집단에 대해 특정한 경향을 보이는 그거는 이 패널 조사의 영향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 전체적인 틀을 완전히 다 뒤집어 엎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당에서 여론조사 기관 전체를 전부 불신하는 듯한 그런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것은 전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 문제점이 있는 건 제가 말씀드렸듯이 명확하게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움직임과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은 대체로 우리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다라는 점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과 거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 우리의 뭐 정책 이것을 마련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 믿을 수 있나요? 글쎄, 제가 그 말씀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네. 브라질 국가 축구 대표팀이 축구 잘합니까?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하죠. 네. 그러면 우리 사회자께서는 브라질 국가대표를 응원하시나요? 그건 아니죠. 뭐 제가 그건 브라질하고 아니죠. 무슨 상관이 그렇죠. 있다고. 예.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도라고 하셨는데 그건 절대로 지지도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십니까? 해서 80%의 국민이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이 절대 아니다. 그것은 직무수행평가입니다. 네. 전통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혹은 잘 수행하고 있나요? 잘못 수행하고 있나요? 이렇게 대통령 직무 수행을 평가한 것이 70% 혹은 뭐 경우에 따라서 조사기관. 안병도 당협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인 소개를 간단하게 어떤 전문가이신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뭐 저는 사실은 한국 정치를 전공했고요. 그리고 그 후에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각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최초로 우리나라의 그 ARS로 하는 여론조사 있잖아요. 네. 그 시스템을 최초로 제가 개발을 했습니다. 예. 20여 년 전 일입니다만은 그 이후에 20여 년, 24년 동안 지속해서 여론조사를 저의 그 전문 분야, 제가 일하는 분야로 삼아서 특히 정치 사회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럼 뭐 그 분야에 있어서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최고의 전문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제 입으로 그 말씀드리기 그렇고. 제가 대신 말씀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 뭐 80%를 넘나들고 있는데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미국과 일본은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날씨도 덥고 여름 봤습니다만 7월 19일 수요일 적반하장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가 아직 이제 임기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려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문제, 그리고 대책 없는 원자력 발전 포기 문제, 그리고 북한에 대한 구걸 외교 문제, 여러 가지 실정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80%가 넘는다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특정 여론조사 업체에서 발표하는 것은 유독 높은 지지율로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 지지도 정말 믿을 수 있을까요? 우리 당협위원장 중에 여론조사 전문가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적반하장의 수요일 코너를 맡고 있는 김용남입니다. 오늘은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나왔습니다. 휴가철이 가까워서? 아닙니다. 눈에 실핏줄이 심하게 터져서 오늘은 이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실핏줄이 심하게 터졌을까요?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보고 있자니까 열이 받아서 실핏줄이 다 터졌습니다. 대책 없는 원전 포기 선언에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이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생겼습니다. 전기료가 치솟는 것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또 이렇게 정부와 청와대가 나서서 재판에 개입하고 증거 여기 있다고 청와대 대변인이 생중계하는 나라가 또 있을까요? 또한 무조건 북한이 핵무기를 쏘든 말든 대화를 하자는, 닥치고 대화하자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북한은
따라서 80%까지 나온다는 것이지 우리 국민의 뭐 80%가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건 아니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우리 언론기관이나 여론조사기관 혹은 또 그것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여러 그 정계에 관련된 분들이 지지도와 직무수행평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말씀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70%, 80%까지 나오는 건 뭐 사실입니다. 그것은 실제요. 그럼 왜 그러냐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직무수행 평가고 그 직무수행 평가를 해 나가는 과정에 또 일부 조사기관에서 다소 문제가 있는 그런 그 조사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직무수행 평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뭐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대답이 뭐 객관식으로 그러면 1번 매우 잘한다, 2번 잘한다, 뭐 3번 못한다, 매우 못한다, 모르겠다.